제153조 2항은 법률 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속칭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입니다. 최수근 해병 특검법이 폐기된 날 윤석열 정권은 전월세 사기 특별법 등 4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또는 민심을 역행하는 국정농단인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요술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벤자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이 아닐 수 없는데요. 민심이나 여론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다. 그냥 나 혼자 가겠다. 이런 오만한 행태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거부권일 겁니다.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라고 만든 제도는 아니죠. 지금 윤석열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요? 그렇죠.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그렇게 악용을 하고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대부분이 국민적 지지 여론이 50%를 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은 어떤 기간마다 다르잖아요. 조사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70%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이만큼 포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 그것도 자기 자신과 본인의 아내 김건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법안에 대해 대놓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누가 봐도 온당치 않죠. 모두의 거부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 나름대로의 제도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실님은 대통령 거부권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은 거부권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분산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해야 건강한 민주주의거든요.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에게 사면권과 거부권을 준 거는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거부권을 남용해서 입법부를 무력화한다면 이거는 상권 분립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이죠. 제2 요건인 과반 이상의 투표를 하고 3분의 2 찬성을 한다. 이것도 너무 까다롭고요. 네, 공감합니다. 다시 한번 수기를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대통령이 법안을 국회에 돌려보내는 건 이해하겠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과반 출석에 60% 찬성 이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진짜 과반 출석에 60% 찬성 이 정도로 됐으면 최상병 특검법이 제1을 갔을 때 부결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저는 꼭 낮춰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2 요건을 이렇게 이 까다로운 제2 요건을 충족한 법안이 있기는 한 건가요? 찾아보니까 정부 수립 이후에 딱 한 건 있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와 제2의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특검이 설치됐었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집권 초기에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석이 3분의 1에 못 미친 데에다가 또 새천년 민주당이 한나라당하고 야합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킨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연대가 추후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개로 늘어났어요.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다수 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정부 여당은 설득과 타협을 외면한 채로 입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2대 국회 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죠. 이제 수사 범위도 더 확대하고 더 꼼꼼하게 특검법을 수정을 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압박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법안은
야당이 단독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다시 재의결이 되고 폐기하고 이런 답답한 수순이 또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특검을 고집하는 거는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정치적 공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나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의 핵심은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입니다. 이제 공수처가 독립된 기구라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규모가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그리고 역량의 한계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수처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몇몇 사건들을 검찰에 이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수사를 포기하고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 최상병 특검법 같이 공수처 수사보다는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이런 강대강 대립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2020년 실시된 총선에서 180석 압도적 승리를 거뒀지만 집권 초에 2년간 국회 분포는 여야대였어요. 그런 중에도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성과를 이뤄낸 걸 보면 머릿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자료를 보니 김대중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은 공통적으로 의회 민주주의, 의회를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와 협치를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난폭해진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협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본인의 그 정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거로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자기도 피의자 신분이고 그 처 김건희 역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마당에 피의자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기피하고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니까 정치판이 이 모양이 되는 거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현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